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5월 3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0.85% 하락을 했죠. 자, 미국장에 대해선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장 공매도 재개가 되는 첫날이었죠. 1년 넘게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다가 오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미국장의 하락 그리고 공매도 재개의 여파 그런 거로 말미암아 오늘 코스피가 0.6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2.20%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70포인트 이 부분까지 한번 열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 1차 장선이죠. 3100포인트 이 3100포인트를 내일 지켜내지 못하면 3070포인트 이 부분까지는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60일선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70포인트 이 부분은 지켜줄 걸 예상을 했는데 오늘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저점은 이 부분입니다. 950포인트 지점 이 부분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 950포인트 지점까지 온다면 한번 기술적 반등은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다르긴 했지만요. 그래도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나타냈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자, SK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날 13만원을 무너뜨렸지만 오늘 기술적 반등을 보였습니다. 2.73% 상승 마감했고요. 이 13만원을 다시 회복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해서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하락을 한다면 뭐 15만원까지는 뭐 하락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 뭐 14만원대까지 떨어질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는 이 카카오를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런 대형 우량주들은 아침에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면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래를 해줬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11만 500원이죠.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셨던 SK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애들이 저점에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 이런 건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철강주입니다. 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방송에서 철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11선과 21선 사이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8%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올 때 탄력이 좋은 애들이죠. 비엔지스틸이나 사면철강, NI스틸 아니면 동양철관 이런 애들을 종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대 BNG 스틸을 종가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얘가 정확하게 가격이 와줬습니다. 전 고점 부분이죠. 22,000원대 초반 여기에 온 거죠. 종가 오버나잇을 했는데 철강주 얘네들 시간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BNG 스틸을 뭐 시간의 가격에 오버나이트 한 절반을 한 5% 6%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나머지 절반은 지금 종가 오버나이트 중입니다. 자, 이런 게 경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대기로 테마를 이루어 가지고 가는 애들은 거래량, 거래 대금을 터트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왔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튀어준다고 했죠. 그렇게 튀어줄 때 이렇게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렇게 큰 애들, 큰 주식들보다는 굉장히 탄력이 좋은 애들이죠. 뭐 BNG 스틸이나 뭐 NI 스틸, 그리고 뭐 동양철관 이런 애들이 탄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의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 보시면 이런 애들이 제법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얘네들 뭐 적정한 가격에 매도를 하면 되겠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토요일 날 방송을 들으시고 이런 철강주들 종가 오버나잇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자, 오늘 조선주 또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의 대형 조선주들이죠. 현대미포조선, 뭐 대우조선해양,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애들은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조선주들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리 크지 않는 뭐 조선기자주주들, 그런 애들이 오늘 제법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SDX 중공업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갔죠. 얘가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HSD 엔진 얘를 종가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얘가 시초가가 제법 크게 상승을 했죠. 5%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한 7%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더 크게 상승을 했죠. 종가상으로는 뭐 14% 정도 상승을 해주었고, 지금 시간의 종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4% 정도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뭐 인하전공을 오버나잇을 할까, HSD 엔진을 오버나잇을 할까 뭐 생각을 하다가 뭐 HSD 엔진을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인하전공 역시 오늘 제법 크게 상승을 해줬죠. 오늘 뭐 거의 고가가 상한가 아랫단까지 갔다가 종가는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철강주랑 비슷합니다. 조성주가 조금 철강주들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종목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라 IMS 얘네가 또 상한가를 갔죠. 하지만 얘네들 뭐 철강주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조선주들이 큰 폭의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애들도 아까 보셨던 철강주들처럼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대형주들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대우조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얘네들이 크게 하락만 하지만 않는다면요, 오늘 뭐 상가를 갖다 한라 IMS나 HSD 엔진 이런 애들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해운주들 중에서 HMM이 하락이 좀 컸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매수를 할 때 얘가 과연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종목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도 얘가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 중형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애들은 공매도의 타켓이 될 수 있습니다. HMM 얘도 지금 주가가 지금 11선까지 왔죠. 얘도 아까 철강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죠. 34,200원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매수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장중에 거래를 하실 때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그 중에 시가총액이 그다지 어중간한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는 하락을 한다고 매수를 덥석 하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코스피 1위에서 한 20위권까지는 아마 이런 공매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제약 바이오주나 아니면 뭐 두산 표열설처럼 이렇게 성장주들이죠. 지난해에 굉장히 공매도 금지 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공매도에 영향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산 표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이렇게 공매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풍제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셀트리온 역시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이런 애들은 공매도를 또 툭 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철강주, 조선주들 거래하실 때도 얘네들 갖고 가실 때 이런 동국제강 이런 애들은 오늘도 보시면 이렇게 공매도가 많습니다. 코스피 200 아니면 코스닥 150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이죠. 포스코 강철이나 현대 BNG 스틸 이런 애들은 코스피 200이 아닌 종목들이죠. 될 수 있으면 이런 애들을 똑같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전략, 그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테마주를 매수를 할 때는 코스피 200에 해당되거나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종목, 그걸 조금 벗어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뭐 매수하는 게 더 탄력폭이 크다라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5월 달에도 여러분들 성투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